하면 후회되는 주방 인테리어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샘 영등포대리점 박주기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던 하면 후회하는 욕실 인테리어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게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번에는 저희가 주방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면 후회되는 주방 인테리어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방은 예전에 비해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서의 이제 주방 모습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뭐 부엌대기, 뭐 식모들이 사용하는 공간 이 정도로만 인식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현대사회는 가족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그 공간 안에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계획하실 때 이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께 딱 맞는 주방 공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방 레이아웃을 그대로 시공. 자, 제가 한샘에서 10년간 일을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현장들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되게 좁고 답답한 주방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제한적이실 때는 이러한 기존 레이아웃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시라면 꼭 이러한 틀을 깨셔서 새로운 주방 레이아웃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방에 있는 발코니를 확장을 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이 발코니 공간이 확장이 되게 되면은 1.5평에서 대략 한 2평 정도 이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11자 구조의 대면형 아일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기역자 혹은 디귿자 주방으로 수납이 많거나 아니면 조리 공간이 많게끔 할 수 있는 레이아웃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변경하게 되면은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족들과 소통도 훨씬 더 많이 하실 수가 있게 돼서 분위기가 굉장히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저품질의 주방 소재입니다. 자, 우리가 주방 도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소재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LPM이나 페트 소재 같은 경우는 저가형 주방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거든요. 이러한 소재들은 시간이 지나면 황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약간 하얀 도어가 약간 누렇게 변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가 라인의 주방에도 친환경 아사 소재의 주방 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소재의 도어를 원하시면 HPL 혹은 이제 우레탄 도장이라고 해서 도장 처리가 되어 있는 도어 라인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3번, 주방 상하부장의 라인.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 주방들을 보시면은 스펙 자체가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빈 공간에 휠라라고 하는 마감재 처리를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간도 죽이고 사실 요즘에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떠한 관련 업계 분들은 이렇게 주방을 제작으로 의뢰했을 때 비용이 2배 이상 비싸진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10년간 일을 하면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과거에 일했을 때는 이렇게 비규격으로 제작을 하는 게 대략적으로 원가의 한 20% 정도가 더 비싸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10% 내외로 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공간에 맞춰서 가구를 시공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식기정리대입니다. 우리가 식기정리대를 보통 어디다 많이 설치하죠? 벽장 하부에 내려오는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가 이제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싱크볼 안에 있는 싱크망을 사용하시거나 그것도 조금 관리하시기 힘들다 하시면은 플랫 벽장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식기정리대를 넣을 수 있는 장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주방 공간이 훨씬 더 깔끔해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음 5번째, 인조대리석입니다. 인조대리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렴해서 굉장히 많이 써오던 소재 중에 하나예요.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굉장히 견고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겨울철에 뜨거운 냄비를 탁 올렸을 때 크랙이 가는 경우가 빈번히 있고요. 게다가 인조대리석 같은 경우는 볼 모양의 패턴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친환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객분들이 친환경 소재를 굉장히 많이 선호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온 소재가 엔지니어드 스톤이라는 건데 주 원료가 천연석연 90% 이상이 들어가 있는 소재예요. 비용도 우리가 인조대리석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10%에서 한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뜨거운 냄비를 탁 올리셔도 인조대리석처럼 이제 크랙이 가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 돌 모양의 패턴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자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쪽타일입니다. 우리가 쪽타일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주방들 대부분 보시면은 100에 300가 아니면 300에 300가 정도의 타일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저도 하기에는 진짜 많이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단점이 우리가 쪽타일이다 보니까 이 줄눈 사이에 매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음식을 하는 공간이고 또 요리를 하시다 보면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튀는데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을 꼈을 때 이게 청소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가정이 생기고 가끔씩 설거지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600에 600가 혹은 600에 1200가 아니면 한숨에 나오는 키친 판넬이라고 해서 900에 800가짜리 큰 타일이나 타일 대체용 벽장재를 시공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들이 청소도 편하시고 관리도 굉장히 편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하면 후회하는 주방 인테리어 관련돼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자, 제가 알려드린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집은 훨씬 더 이쁘고 편리한 공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